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내란 세력들이 실탄은 아주 기본으로 깔고 가나 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이 종북 좌파를 놔두면 나라 거덜난다며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1공수여단은 유사시 사용할 실탄 5만 400발을 차량에 적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저주의 인근 산길에 철조망까지 설치한 경호처가 공수처가 재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에 대비해 버스 4대를 관저 입구에 틀어막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극기야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쓰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사단은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 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폭로했습니다. 반면 들켰는지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경호처장은 경찰 소환에나 나갈 텐데 보도자료만 뿌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윤 측은 공수처장과 경찰 등 체포영장 집행관여 150여 명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놔둘수록 더 발악하는 저들인데요. 싸그리 잡아드려야겠습니다. 한편 윤 체포 불발에 살다 박근혜가 선녀로 보인다며 박근혜의 눈물밈도 뜨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에 때를 쓰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시원하게 기각됐다고 합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이 공수처가 신청한 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동시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하자 윤 측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바로 기각당한 것입니다. 언론들이 국내 최고 법기술자라고 하지만 그러기엔 실력이 매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깽판 수준인데 법원이 받아줄 리가 없겠죠. 오늘도 윤석열은 패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요일 공수처 행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장은 출근을 하긴 했지만 이르면 오늘 2차 집행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설 변수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연합, 이곳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한남동 관저까지는 16km, 주말에는 통상 40분 내 이동이 가능하지만 눈이 오는 도로 사정이 추가됐고요. 현장에 도착하더라도 폭설 속에 지지자들과 경찰 기동대 그리고 경호처와 뒤엉키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반면 한남동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폭설에도 밤을 꼬박 새우며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집결하고 있는데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가짜뉴스 살포하는 국힘 딱걸림. 어제 커뮤니티 등에서는 갑자기 경찰이 맞아서 혼수 상태의 블라인드 글이 쫙 퍼졌는데요. 역시나 가짜뉴스였다고 합니다. 국힘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가짜였고 민주노총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다만 다친 경찰은 인근의 순천향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집회 통제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전기로 폭행당했지만 치료 이후 다시 근무에 투입됐다면서 의식불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소방본부 관계자 역시 안 그래도 관련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확인해봤더니 그런 출동을 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할 일 없는 저쪽 기자들은 태극기 부대의 민폐짓이나 취재할 것이지 가짜뉴스나 같이 뿌리고 있네요. 한편 고양이 뉴스님 취재 내용과 비슷한 전주 MBC 설문조사의 예측인데요. 바로 전주 MBC 뉴스에서는 2시간 넘게 대통령 관저에 대치 중인 공수처와 경호처. 그런데 문득 드는 의문, 관저 안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있긴 할까요? 결과는 가짜 출퇴근도 한 사람인데 관저에 없을 수도가 무려 85%였습니다. 과거부터 비겁한 왕은 원래 야밤에 성도, 백성도 버리고 도주자라니 벌써 방탄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숨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찰은 체포 방해를 한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도 입건했다고 합니다. 무슨 경호본부장들이 겹겹이 저리 많은지 싸그리 체포부터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BBC, 탄핵된 대통령 체포가 왜 이리 어려운가, 외신들도 왜 이리 체포가 안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BBC는 그를 체포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웠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여전히 경호부대 등이 배치될 자격은 가지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이 지금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얼마나 깊게 빠져 있는지를 감안할 때 체포 등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윤이 영장을 거부함으로써 탄핵을 통해 물러나야 할 이유가 늘어났다며 오늘은 살아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재판관들과 그의 내란 혐의를 재판할 판사들에게 좋지 않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망신인데요. 최대행하고 국힘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영장 그 자체를 문제 삼는 윤석열의 행태에 왜 또 동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어제 한남동 관저 앞에서 보수단체 집회에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에 선 판사, 초법적 판사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서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라고 적었는데요. 판사를 저격하고 철진한 색깔론은 덧입히는 고루한 수법입니다. 내란 수계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이런 작태가 내란 동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영장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적법 절차의 원리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원리는 공수처와 판사가 아니라 윤석열에게 들이대야 맞습니다. 탄핵 심판 서류도 안 받겠다. 영장 집행도 싫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란 속의 윤석열이야말로 적법 절차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지난 2020년 1월 2일에 접수했던 국회 선진화법 재판이 오늘로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일명 나경원 빠루 사건. 이 재판도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 믿어보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니까 말까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어제 백브리핑에서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국민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아주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대통령도 집행에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냐라고 그 뜻을 묻자 그것은 대통령이 판단하실 몫이다 라면서 황급히 얼버무렸습니다. 예외가 없으면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단체로 이성을 상실했다 해도 판단은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법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힘입니다. 더 이상 궤변으로 법의 집행을 방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란 수계 하나 지키자고 법을 농단하는 것도 죄가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